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TQQQ 나스닥 시황 단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나스닥 시황을 남들이랑 다르게 그냥 뉴스만 읽어주는 앵무새처럼 뉴스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 생각을 더해서 좀 남들이랑 다르게 시황을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스텝 연준이 뭐 한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0.5% 인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5월달에. 그래서 뭐 이게 22년 만에 엄청나게 올린 거래요. 2000년 5월에 50bp를 올렸는데 지금 0.5% 올린 게 22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린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0.5%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선반영 되어 있었다. 오히려 0.75 올릴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하나 질문했었잖아요. 저기 6월에 0.75% 인상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롬 파월이 6월이랑 7월에도 우리는 0.5 정도 생각하고 있지 0.75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하지만 일단은 0.5% 올려보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뭐 실업률도 최저이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고 뭐 고용률도 다 좋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신음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올리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제가 엊그제나 어제나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파월 영감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해서 인플레이션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중국 봉쇄, 상하이 봉쇄가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봤자 인플레이션은 저는 안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고, 미 연준도 그걸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이런 0.75%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는 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도 2.81%, 그다음에 나스닥도 3.19%, 그다음에 S&P 500도 2.9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푸르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노래처럼 5월은 푸르구나, 이렇게 푸르잖아요. 푸른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페이스북 다 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분이 좋으셨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나스닥 100이나 TQQQ도 9.91%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SOXL, 속슬, 우리를 속쓰리게 하는 속슬 11.5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하락률은 62%다. TQQQ는 54%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있으시죠? TQQQ나 SOXL 3배짜리 있잖아요. 3배짜리는 지금 뭐 차트로 보시겠지만 3배짜리는 결국은 거치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SOXL도 속슬도 마찬가지로 3배짜리니까 결국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게 또 상승을 하려면 진짜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74에서 21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치식으로 한 분들은 힘이 드는 겁니다. 거치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배짜리는 거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몰빵을 또 하면 안 돼. 이거 두 개를 꼭 지키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뭐 기사들 보면은 TQQQ를 그렇게 좋아해. 엄청나게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 존버 ETF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TQQQ는 뭐 SOXL든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굳이 막 TQQQ 외에는 3배짜리 추천 안 드리지만 3배짜리를 내가 모아가겠다 하시면은 적립식으로, 거치식 말고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할 매수로 적립식으로 가셔야지 거치식으로 여기 91달러에 사버리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위험 관리도 안 되고, 지금처럼 변동성 장에는 더욱더 거치식으로 들어가라, 계속 거치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겠다,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 계속
강조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장이 다 오른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중국 상하이 봉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은 미국 러시아 가스 전쟁이다. 그 뒤에서 지금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를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가 올랐대요, 천연가스 가격이. 그래서 이제는 유럽이랑 거래를 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마진이 남기 때문에 가격이, 천연가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안전마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LNG로 배를 해서 수출을 해도 미국도 마진이 남으니까 유럽에 거래를 트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를 하고, 그래서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가스 시장을 미국이 시엘가스 혁명으로 2018년부터 이제 가스 수출국이 됐거든요. 그 가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결국은 러시아를 밀어내고 유럽 그 자리에 미국이 들어가는 형세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은 러시아가 절대로 득될 게 없는데 한 전쟁이고, 이 전쟁 때문에 미국은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다. 이거 보시면 또 이런 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러시아 기업인 6달간 6명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4명이 가즈프롬이래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거기에 4명이 있대요. 6명이 3달 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유족들은 타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전쟁이라고. 가즈프롬에 4명이나 있다고, 러시아 재벌 중에, 기업인 중에. 이게 다 뒤에 돌아가는 게 뭔가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로키드 마틴을 찾아서 42조 원 지원 예산안 처리 촉구.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게 다 공짜는 아닙니다. 나중에 다 받을 거고, 이게 군수 산업이나 아니면은 미국 가스 업체나 다 이권을 이제 유럽에서 다 챙기려고 하고 있다. 이제 유럽은 미국 손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고, 러시아 손에서 이제 미국 손으로 넘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면 더욱더 쇠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을 잡으려고 중국을 이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크게 보면은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중국 상하이 봉쇄가 결국은 원유 가격의 수요를 낮추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급등을 좀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도 말을 안 들어. 미국 자체에서도 원유를 캐내려면 또 몇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비축유를 방출하고 원유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미국의 편을 들어서 상하이를 봉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다 뒤에 암암리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황이 지금 러시아가 9일 전쟁 종료를 계획이 있다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미국이 러시아 너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었는데 침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9일에 전쟁 종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면전에서 전쟁 종료를 러시아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갈 줄 알았어요. 길게 갈 줄 알고, 그 다음에 미군 대위도 전 대위도 지금 가서 전쟁 중이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여기 미군 출신의 용병들도 엄청나게 가서 싸우고 있어요. 다 그게 나중에 이권을 얻으려고, 돈 벌려고 가는 거겠죠. 결국은 그런 이유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원래는 러시아 전쟁이 길게 갈 줄 알았거든요. 길게 갈 줄 알았습니다. 장기화 될 줄 알았는데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러시아 전쟁이 진짜 장기화 된다. 왜냐하면 루블화 가격도 정상 회복을 했었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뒤로 다 가스랑 석유를 수출하니까 전쟁을 질질 끄는 거예요. 이제 전면전 안 하고 질질 끌어서 뭐 2년 3년 장기화 되는 방안도 있고, 그러면은 고유가 시대랑 가스도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유럽 전역에 가스 시장을 미국이 장악하겠죠. 그리고 유럽 전역에 이제 군수 물자들, 러시아 장비들 이제 전쟁하면서 다 썼잖아요. 소련제 장비들 다 우크라이나에서 다 소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식 미군 장비로 다 바꾸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면 뭐 30분 40분 길어지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 시나리오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전쟁이 장기화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미국이 무기나 가스의 이득을 많이 챙길 수도 있고, 나토도 이제 점점 공고히 하면서 더욱더 미군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5월 9일날 전쟁 종료가 되고
빠르게 전쟁이 종료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빨리 끝났지만 러시아 제재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유럽의 가스 시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러시아 제재는 계속 전범 국가라고 해서 계속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후자,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봉쇄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식이 오르니까요.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다른 의미로는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인내심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후자 전략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고 상하이 봉쇄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도, 상하이 봉쇄가 끝나도 고유가랑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외식할 거 줄이고 옷 사 입을 거 줄이고 절약을 해서 최대한 안전한 ETF로 모아가도록 하자. 물론 3배짜리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TQQQ보다는 그래도 QQQ나 SPY 이 두 개 종목을 더 많이 모아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쏙3나 TQQQ나 모아가고 싶으시면은 거치식 말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 시황도 계속 들어주시고, 차이나 전기차 올려도 같이 다 시황을 해주니까 얘는 그냥 시황 다 해주는 거니까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시황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존 버나드 채널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